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2권의 266페이지에서 27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1년도 책의 그 페이지고 20년도나 19년도 책을 가지고 계신 독자께서는 페이지가 조금 당겨져 있겠죠. 조금 다르지만 찾으시고, 내용은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내용이 바뀌었다면 참고하시고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화재 안전 기준의 7조 2항에 이 기준에서는 아래 장소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기 감지 이외의 감지기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소에는 필수적으로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지, 연기 감지기 이외의 감지기, 열 감지기라든지 다른 감지기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단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승강로, 천정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또 5번의 아래의 장소는 연기 감지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익혀 두시고, 그러나 1, 4호 중 1에서 2, 4호 중에 연기 감지 이외의 다른 감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아래 장소는 위에 1에서 4호의 내용의 장소라도 아래에 해당되면 또 연기 감지 이외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럼 감지기를 교차 회로 방식으로 설치하는 장소, 또는 아래의 감지기, 그러니까 연기 감지 이외에 성능이 좋은 불꽃 감지기, 정온식 감지, 선형 감지기, 분포, 복합, 광전식, 아날로그, 이런 감지기들은 또 1에서 4호의 장소에는 연기 감지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축적형 감지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 그러니까 공칭 축적 시간, 연속적으로 감지되는 것을 정기적으로 검출하는 것. 그러니까 일정 시간, 아주 순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 연속적으로 감지될 때 감지기가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적 기능의 감지기는, 수신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지기의 오작동을 내는 비화재벌을 막기 위해서 이 축적형 감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아닌 그 오작동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축적형 기능을 감지기를 설치하죠. 축적 기능 감지기는 감지기의 작동 신호가 일정 시간 연속하여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될 때 수신기가 이 감지 신호를 받고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축적 기능 수신기에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면 아주 더 좋은 상태의 설치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고, 축적 기능 수신기에 축적형 감지기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중의 축적 기능, 그러니까 감지기도 축적이 되고 수신기도 축적 기능이 되어 화재 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렇게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다.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한다면은 수신기는 축적 기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수신기에 축적 기능의 수신기가 있다면은 감지기는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적형 감지기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보면은,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곳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교체로 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 우려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하는 감지기,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이 장소에는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곳,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이게 이제 감지기의 오작동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실내 면적이 40평방미터 미만의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의 장소, 그러니까 실내가 아주 체적이 좁은 장소라는 거죠. 이런 장소에는 축적형 감지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 위에 2번처럼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중에 이러한 감지기는 설치할 때는 위의 장소인 지하층 또는 실내 면적이 좁은 장소, 이런 장소에는 이런 감지기를 설치하면은 축적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성능이 좀 좋은 감지기라는 거죠. 불꽃 감지기, 정원식, 분포형, 이런 감지기들은 이 장소에 설치할 때 축적형 감지기가 아니라도 이 감지기는 설치하면 된다, 이겁니다. 터널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종류는 또 별도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기준이 아닌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터널에는 이래 세 가지 종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그리고 중앙기술심의를 거쳐 터널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한 감지기, 이런 종류만 터널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지기, 자동식 분포인 것은 제외하고 감지기는 실내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창문 등의 공기 유입구로부터는 좀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라. 왜 그러냐면은 감지기가 공기 유입구, 환기구 근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환기구를 통한 공기의 이동이 있으므로 화재로 인한 열이나 연기가 감지기에 접근하는 것이 방해되어 감지기의 작동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공기 유입구로부터 이제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이겁니다.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 면안부에 설치한다. 천정이나 반자의 면에서 설치하지, 이래 보라든지 또 그 밖의 이런 지지물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 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빨리 감지하기 위한 것이죠. 열이나 연기가 이 천정에서부터 이렇게 축적되니까 이 위에 설치하면은 빨리 감지하겠죠. 보상식 스포팅 감지기는 정온점이 작동하는 온도가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한다. 정온점이란 것은 감지기 제작에서의 감지기가 작동하는 온도를 정한 온도입니다. 정온석 감지기는 이 감지기가 만약에 이제 80도에서 작동한다면은 정온식 감지기의 작동 정온점이 80도라면 80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의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식 작동 온도가 최고 주요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한다. 공식 작동 온도는 감지기의 제작에서 작동 온도로 정한 온도를 공식 작동 온도라 합니다. 이 그림에 감지기는 천장이나 반자의 옥내 면안 부분에 설치하지 보라든지 이런 지지물을 설치해서 여기에 설치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환기구 등의 공기 유입구로부터는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환기구가 이렇다면 이렇게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겁니다.
자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바닥 면적 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한다. 이제 기준의 표지요. 이걸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동식 스포트형 1종은 4m 미만, 감지기 설치 위치가 4m 미만인 장소에 설치할 때는 감지기 천정의 높이입니다. 반장이나 천정의 높이죠. 이 주요구조부가 내야구조일 때는 1종은 90평방미터마다 1개, 2종은 70평방미터 1개. 이렇게 이제 더 높은 위치에 설치할 때는 면적이 더 좁아지죠. 그러면 많은 장소에 이제 사무실이나 업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지기 설치 높이가 4m 미만의 장소죠. 그리고 주요구조부가 내하구조이면은 여기에 자동식 스포트형 2종을 설치한다면은 70평방미터마다 한 개를 설치한다. 그러면 감지기를 설치하는 바닥 면적이 200평방미터인 장소에는 이렇게 70을 나누면은 2.85면은 3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지기를 설치할 때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이렇게 경사된 면에 부착하면 되지 않고 이렇게 별도의 좌대를 설치해서 평행하게 설치해야 감지기가 작동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식 공기관식 감지기의 설치 기준도 있습니다. 공기관의 그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그러니까 이 하나의 검출부에 공기관을 이래 설치할 때 이 공기관의 길이가 100m 이하 20m 이상입니다. 100m 이하이면서 20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기관과 감지구역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그러니까 공기관과 이런 각 벽과는 1.5m 이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이렇게 주요구조부가 내야구조일 때는 6m, 내야구조가 아닐 때는 6m, 내야구조일 때는 9m 이하로 한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되지 않도록 한다. 공기관은 검출부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검출부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처럼 도중에 이렇게 이 분기해서 이래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벽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한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열전대식, 열반도체 시도 기준을 읽어보시고, 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도 바닥 면적마다 한 개 이상인데, 연기감지기가 1종, 2종은 4m 미만의 위치에 설치할 때는 150, 3m 이상 20m 미만의 자재는 75평방미터마다 한 개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 면적 이외의 기준도 또 있습니다. 감지기는 복도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그리고 계단 등의 수직거리는 15m마다 한 개씩 설치한다. 이런 기준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정원식 감지기의 설치 기준도 이렇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광년식 분리형 감지기 이런 설치 기준도 있습니다. 불꽃 감지기, 화재의 불빛에 작동하는 감지기죠. 적외선 감지기, 자외선 감지기, 적외선, 자외선 두 가지 기능을 혼합한 감지기가 있습니다. 불꽃 감지기의 성능으로는 시야각과 공칭 감시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칭 시야각이라는 것은 사물을 감시, 관찰하고 분석하는 눈의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공칭 감시거리는 감지기 제작에서 정한 감지기가 유효하게 감시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시야각이 그러니까 감지기가 감시할 수 있는 이 각도죠. 이렇게 좁게 감시할 수 있는 감지기도 있고 넓게 감시할 수 있는 넓게 감시할 수 있다면 더 성능이 좋은 거죠. 그리고 공칭 감시 거리도 더 멀리 감시할 수 있다면 이제 감시 거리가 길다면 성능이 좋은 감지기겠죠. 공칭 감시 거리와 공칭 시야각으로 이제 불꽃 감지기의 성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천정에 이렇게 모서리에 설치했다면 공칭 감지기가 감시할 수 있는 공칭 시야각이라는 게 있고, 또 공칭 감시 거리도 뭐 30m, 50m, 100m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불꽃 감지기의 설치 기준도 있습니다.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불꽃 감지기를 설계할 때는 이 천정에서 수직 아래로 이 감시를 할 때는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공칭 시야각이나 공칭 감시 거리를 이제 설계를 하겠죠. 만약에 천정에 설치했다면은 수직으로 공칭 시야각과 공칭 감시 거리를 이 성능에 맞게 설계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각지대가 이렇게 뭐 건물 안에 장애물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감시를 못 하겠죠. 여기서도 이 감지가 여기에 이제 불빛이 이 부분을 감시 못 하겠죠. 그런데 우리 화재안전 기준은 불꽃 감지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화재안전 기준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위에 그린 것 같이 바닥면에서 높이 1.2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에 감시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게 하도록 할 것. 이렇게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시야각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 감지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커버를 하죠. 이게 이제 이 감지기가 이 부분에 사각지대 있지만 이 감지기가 감시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1.2m 부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장애물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장애물이 이렇지 않고 이렇게 작은 낮은 장애물이 있다면은 이 부분 사각지대 발생하니까 1.2m가 되지 않는 부분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은 괜찮다는 게 이제 일본의 기준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준해서 참고하면 될 겁니다. 모든 책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사각지대가 없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준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장소, 감지기 면제 장소입니다. 면제 장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감지기 천장 반장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부식성, 고온도, 저온도, 목욕실, 욕조, 샤워시설이 있는 이런 장소 등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